지금 이산수학 수업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면 좋겠어요. 2장은 사실은 이산수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수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산수학 뒤에 걸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는 게 2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한 가지 방향은 뭐 5장, 6장, 7장 이쪽으로 가서 보통 이산수학 때 많이 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있죠. 순열 조합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래프가 아니고 다른 그래프예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중요한 네 그런 이산수학 조합론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갈래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2.6장은 네, 제가 2장을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지금 네, 이산수학 기초 쌓는데 거의 뭐 학기 4분의 1이 가고 이러니까 너무 그래서 2.6장은 제가 나중에 뭐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든지 네, 인강으로 네, 보든지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2.6장은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 행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렬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네, 기본적인 거 그냥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10장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 경우의 수 그거 안 하고 그래프라는 이상한 걸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 때 똑같았는데 공부하면 뭐 시험에 나올 것만 하고 뭐 계산 문제만 공부하고 막 시험만 잘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체 이산수학이 뭐고 어떻게 흐름이 가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그냥 계산하는 거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더 빨리 효율적일 거예요. 그죠? 네. 잘 들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를.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를 왜 먼저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 이론은 일단은 뭔가 계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문제거든요. 또 그림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계산이잖아요. 뭐 그죠? 뭐 몇 개에서 몇 개 뽑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개념적인 걸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네, 그래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먼저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그럼 볼까요? 10.1점 볼게요. 이거는 그래프와 그래프 모델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프가 뭔지, 그래프 모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프란 무엇인가? 정의. 그래프 G라는 것은 VE 이렇게 돼 있죠. V라는 집합과 E라는 집합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정점들의 집합 V와 모서리들의 집합 E로 구성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점과 두 점들을 잇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프라 그래요. 여기서 점은 영어로 vertex라 그러고요. 복수라서 지금 vertices라고 되어 있는 거죠. vertex, V-E-R-T-E-X. 그 다음에 모서리는 엣지라 그러고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용어가 사실은 더 익숙해요. vertex, 엣지. 그러니까 뭐 강의 중에 그렇게 계속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vertex는 점이고 엣지는 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럼 이 정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예제를 하나 보죠. 이게 뭐죠? 네, 서울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죠? 이게 그래프인가요? 그래프죠. 점들 찍혀 있고요. 점들 사이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선들로. 이런 게 바로 그래프예요. 여기서 물론 의미를 가지겠죠. 점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죠? 지하철 역들이고요. 선들은 뭐예요?
두 개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철이 다니면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철이 다니면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프예요. 네.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먼저 그럼 그래프의 종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뭐 예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여러분들끼리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이 90명의 학생들끼리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 그래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각 사람들이 벌텍스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명이 카카오톡 친구면 어떻게 돼요? 선을 연결해줘요. 그러면은 뭐 연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여튼 90개의 점을 가진 그런 그래프가 생기겠죠. 맞죠? 네. 네, 그런 게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래. 이 중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제가 한 명한테만 하고 싶다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지 제일 전파가 빨리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그래프 이론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래프? 네. 재미없나요? 네, 오케이. 또 그럼 볼게요. 그래프의 종류를 볼게요. 처음에 단순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거예요. 점들이 있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긴 보면 점들의 도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선들로 연결된 건 사실 무슨 의미냐면은 뭐 두 도시 사이에 뭐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선으로 연결하고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바로 가는 도로는 없고 어떻게 가야 돼요? 덴버를 통해서 시카고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도로망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냥 이런 그래프는 단순 그래프라 그래요. 심플 그래프. 그럼 단순하지 않은 그래프가 뭔가 이걸 한번 볼게요. 멀티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 지역 사이에 엣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덴버하고 시카고 사이에 도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도로를 그린 거예요. 여러 개 선을 그린 거예요. 이런 거를 멀티플 엣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 그래프는 멀티 그래프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의사 그래프, 수도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엣지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엣지도 허용이 된다. 이런 엣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프라 그래요. 예, 양끝점이 같은 엣지를 루프라고 한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어떤 그래프는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엣지가 방향이 여기 보면 화살표들이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디렉티드 그래프라고 영어로는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멀티 그래프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카고에서 덴버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면서 여러 개가 허용이 되는 그런 그래프예요. 이건 방향성 멀티 그래프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걸 보면 여기서도 엣지가 두 개 있지 않나요? 시카고랑 덴버랑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근데 이 그래프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는 다른 모서리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향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이런 그래프 종류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언제 뭘 쓰느냐 그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걸 쓰면 돼요. 이게 필요한 경우에 이걸 쓰고 저게 필요한 경우에 저걸 쓰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그래프 용어 정리. 이건 나중에 하고 예를 먼저 볼게요. 먼저 여러분 뭐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뭘 그리고 싶냐면 페이스북 그래프라는 걸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점들은 다 여러분들이에요. 이름들이 하나씩 붙어 있고 두 명의
학생이 페이스북 친구면 거기다가 선을 연결할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럼 이런 게 바로 이런 걸 우리 페이스북을 표현해 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뭐 일단 모서리에 방향이 없는 것과 있는 게 있었죠. 페이스북 그래프에는 방향이 없는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있는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없는 거, 그죠? 왜냐면은 둘이 친구면 그냥 둘 다 친구지. 얘는 친구인데 얘는 친구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래프는 방향이 필요 없어요. 모서리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멀티플 엣지라 그랬죠. 두 명 사이에 여러 개의 엣지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친구 두 번 맺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엣지를 그리는 거가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루프라 그랬는데 버텍스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엣지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필요 안 하겠죠. 그죠? 내가 나한테 친구를 맺지는 않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두 개 만들어서 이거 얘랑 얘를 친구를 맺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프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약간 이상하지 않고서는 없겠죠. 그죠? 맞죠?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저는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공부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일단 방향이 없는 걸 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멀티플 엣지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루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아까 단순 그래프라는 걸로 그냥 그리겠어요. 단순 그래프는 그냥 그래프라고도 말할게요. 단순이란 말 빼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뭐 영향력 그래프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트위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들끼리 트위터 다 계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모서리에 방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트위터는 어떤 구조예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준다고 해서 항상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A는 B한테 주지만 B는 A한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 그래프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멀티플 엣지는 필요해 안 해요? 방향이 두 개가 필요하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루프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없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 그래프인데 뭐 멀티플 엣지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래프의 그런 종류들은 그럼 어떨 때 뭘 쓰느냐?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쓰면 돼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어 볼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걸 알고 싶어요. 누가 누구랑 친한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의 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누가 누구랑 밥을 같이 먹었으면 엣지를 연결할게요. 그걸로 이제 누가 누구랑 친한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모서리를 생각할 때 방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A랑 B랑 밥을 먹는데 A는 B랑 먹었다고 생각하고 B랑 A는 안 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보통 같은 자리에서 먹으니까 방향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멀티플 엣지는요. 그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만 중요하게 본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연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밥을 많이 먹었느냐라는 게 더 좋은 그런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맞죠? 둘이 친한 사람은 정말 100번도 더 먹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엣지가 막 100개 이렇게 연결되면 얘네들은 정말 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유용해요. 멀티플 엣지라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루프는 어때요? 이렇게 루프는 필요해 안 해요? 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랑 밥 같이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사람마다 루프라는 걸 그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프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그래프라는 거를 볼게요. 뭐 잘 알려진 그래프 중에 할리우드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케빈 베이컨이라는 아주 유명한 좀 오래된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얼굴 있죠? 네, 제가 없어요. 저는 없앴어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커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포탈에. 그래서 막 계속 올렸어요. 안 올라가고 실패했습니다. 계속 올렸다가 결국엔 사진을 지우고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인가 어젯밤인가 봤더니 그게 다 돼가지고 막 10개가 막 올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선 전 지웠는데 여러분이 있을까요? 케빈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고 이 영화배우는 굉장히 많은 작품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케빈 베이컨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배우랑 그냥 아무 영화배우나 골랐을 때 그 두 영화배우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케빈 베이컨하고 다른 영화배우가 같은 작품에 출연을 하면은 선으로 연결할 거예요. 출연을 했다면. 그러니까 다시 헐리우드 영화배우를 전체를 점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영화배우가 같은 작품에 출연하면 선으로 연결할 거예요. 안 했으면 연결 안 해요. 그랬을 때 케빈 베이컨이라는 영화배우랑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영화배우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의 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케빈 베이컨이 같이 만약에 둘이 같은 작품에 나왔다면 바로 엣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럴 때는 거리가 1이에요. 근데 만약에 같은 작품을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다른 영화배우가 있어서 케빈 베이컨은 그 영화배우랑 작품을 했고 그 영화배우가 디카프리오랑 작품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짧은 거리가 뭐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리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 베이컨이랑 다른 영화배우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단 거리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케빈 베이컨이라는 영화배우는 워낙 작품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영화배우를 갖다 놔도 그 거리가 짧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단계냐? 6단계면은 거의 대부분의 영화배우랑 다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 그래요. 네. 이렇게. 뭐 여러분도 저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전 세계까지 가진 말고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골랐을 때 제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하면은 얼마나 최단 거리에 그 사람까지 알까? 그런 거 좀 궁금한 적이 저는 있어요. 예, 여러분은 없나요? 그리고 그런 게 궁금해서 연구를 실제로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시작해서 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고 해서 누구한테 언제까지 가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러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비슷한 그래프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래프가 뭐냐면 수학에도 이제 협력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수학자들이 다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수학자를 연결을 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은 두 수학자가 같은 논문의 공동 저자면 연결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큰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엄청 많고 선들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 중에 굉장히 논문을 많이 쓰고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에르디시라는 수학자예요. 이 수학자가 이산수학 조합론의 20세기 조합론의 그런
굉장한 발전을 이룬 수학자예요. 뭐 시중에도 책들이 많아요. 뭐 화성에서 온 수학자니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수학계에서는 이런 걸 정해요. 에르디시 넘버라는 걸 정해요. 이게 뭐냐면 에르디시, 폴 에르디시라는 그 수학자로부터 몇 단계를 거치면 그 사람이 닿을까? 그 최단거리를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르디시 넘버라는 것을 네, 보면은 그 수학자가 에르디시로부터 얼마나 관련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질문을 해볼게요. 제 에르디시 넘버는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맞춰보세요. 네. 일단 무한대는 아니에요.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일단 에르디시를 잘 모르니까 감이 없겠죠. 그죠? 찾아보죠, 그러면. 네, 에르디시는 이렇게 생긴 분, 여기 사진이 안 나오네? 네, 이렇게 생긴 분이고, 1913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네,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 이분은 거의 그 조합론 이산수학 분야에서는 뭐 거의 레전드급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됐죠. 그러면은 얼마일 것 같아요? 거리가 저하고 5. 네, 5 나왔습니다. 5보다는 조금 작아요. 네, 4 나오고 3 나오고 네, 경매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제 에르디시 넘버는 2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지도교수랑 아니면 다른 공저자가 여러 명이 일단 지도교수랑 논문을 같이 썼고 지도교수가 에르디시랑 같이 논문을 여러 편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2예요. 거리가. 에르디시 넘버는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사이트 보면은 예, 컴비네토릭스 코리아 이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조합론 하는 사람들의 정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조합론이 이산수학이에요. 이산수학 하는 분들 정보가 있는데 저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뭐 기관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정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뒤에 LDC 넘버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LDC 넘버가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1은 없어요. 거의 1이 있나? 이걸로 소트 좀 이따 해볼게요. 저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2로 돼 있고 소트 한번 해볼게요. 1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1은 없어요. 그죠? 네. 1은 없어요. 왜냐면 그 좀 돌아가신 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오케이. 그래요.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넘버가 정의가 될 거예요.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또 지금 자꾸 예제를 들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앞에 하나 빼먹은 거 있죠? 예제를 자꾸 해서 여러분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여러분 수학하면 막 재미없잖아요. 막 계산만 하고 막 수학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막 우리 잘 익숙하고 흔히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뭐 아까 이거 넘어갔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프 용어 정리. 단순 그래프는 모서리가 방향이 없고 뭐 다중 모서리를 허용하지 않고 루프를 허용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정리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용만 알면은 뭐가 뭔지 다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페이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그래프. 그럼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뭐 우승팀이나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래프 막 그리잖아요. 뭐 누구랑 누구랑 경기하고 막 이런 거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많이 쓰여요.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이건 토너먼트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방법은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승자 진출권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라운드 로빈은 뭐냐면은 보통 리그라 그러잖아요. 모든 팀이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월드컵은 다 하진 않아요. 그죠? 월드컵 지금 요 그림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1번은 요 그림이고요. 2번은 요 그림이에요. 1번 이런 식으로 모든 팀들이 다 경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프로야구 그죠? 프로야구는 모든 팀이 다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그라 그러죠. 보통 우리는 콩글리시로 리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토너먼트라고 말하죠. 흔히. 그죠? 승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드컵에서의 방식이에요. 맞죠? 16강 진출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래프라는 거죠. 여기서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왜 있을까요? 네, 그쵸. 홈팀이냐 원정이냐를 구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홈이 어디냐 원정이 어디냐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경기 결과를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방향이 없다가 나중에 두 팀이 경기에서 어디가 이기고 졌다 그러면 이긴 팀에서 진 팀으로 화살표를 그리자 그러면 나중에 경기가 다 끝나면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이겼는지 졌는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네. 네, 끝났어요. 1절은. 질문 있나요? 네. 그러니까 1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프라는 거는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런 어떤 그런 수학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되게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를 통해서 쉽게 많이 접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10.2절로 넘어갈게요.